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부패 55회차에 들어온 EPL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 주중에 펼쳐졌었던 승부패 54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적중자가 34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웨파 랭킹 정보를 담아드린 현미경 분석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고, 이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최종픽이 4등에 적중이 되면서 이 당첨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보탬이 되어드린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지난 승부패 53회차 같은 경우에도 풋볼살롱 구독자분 중에서 이렇게 1등 적중이 되셨기 때문에 축구 승부패 1등 최다 배출 채널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승부패 55회차 역시 연속 적중과 더불어서 연속으로 구독자 1등 배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93.2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JI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적중이 되셔서 많은 카페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는 이 축구 분야의 JI 고수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이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수분들의 픽만 잘 조합 및 탑승을 하셔도 이 굉장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와 농구 분야에서도 고수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 풋볼살롱이 공유를 드리는 프로토 조합픽 아니라 이렇게 JI 고수분들께서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도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와 농구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 1패, 승 5패 분석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 이 토토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토토부장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분석과 조합픽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5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브랜트포드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저는 브랜트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 픽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중에 리그컵 경기를 치렀는데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4부 리그 콜체스터와의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 조금은 어렵게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주전자원들이 대거 빠진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 사우스햄튼전을 앞두고 체력 안배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사우스햄튼 상대로는 3연승의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 천적 면모가 조금은 있는 이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이적설로 인해서 이번 시즌 전력 외로 분류가 됐고, 이 아이반 토니 선수의 대체자로 불렸던 이고르 티아구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최전방 쪽에서 스트라이커가 조금은 부족한 면이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최전방에서 그래도 공격수 요한의 위사 선수가 올 시즌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 요한의 위사 선수가 사우스햄튼 상대로 3경기 2골 최근에 강한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최전방의 브랜트포드가 음베우모, 요한의 위사, 케빈 샤데 같이 빠른 자원들을 앞세운 역습 한방을 보여준다면 이 사우스햄튼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사우스햄튼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2부 리그 시절부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전방 압박 라인도 상당히 올리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가 자랑하는 최전방 3인방이 전개를 하는 역습 한방이 손쉽게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개막 2경기 2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2경기에서 아직 득점이 없었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주중에 카디프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5골을 넣으면서 5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2부 리그 팀이었지만 어쨌든
골맛을 봤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사우스햄튼의 영입생 공격수인 카메론 아처 선수가 리그컵 경기에서 2골을 넣은 것 역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우스햄튼이 하나 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제공권과 피지컬 그리고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한 팀인데,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2부 리그 기준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가장 적었던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수비 면에서도 사우스햄튼이 저력을 보여준다면 이 경기는 은근히 브렌트포드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대비 올 시즌 이 골 결정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째로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브렌트포드가 앞선다는 점과 전술 상성적으로 사우스햄튼이 라인을 높게 올린다면 이 브렌트포드가 자랑하는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통 픽으로는 브렌트포드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는데, 독식 픽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우스햄튼이 주중에 리그컵에서 5골을 넣으면서 득점력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점, 지난 시즌 2부 리그 기준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강력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버튼 대 본머스의 경기인데 에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바치면서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사우스햄튼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득점이 터져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주중 4부 리그와의 돈캐스터와의 리그컵 홈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에버튼 역시 득점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나 영입생 공격수인 은디아예 선수가 리그컵에서 득점포를 가동, 그리고 공격수 베투 선수까지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리그컵을 통해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던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는 0골 7실점을 당하면서 2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에버튼인데,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과 토트넘에게 7실점을 당하는 동안 이렇게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허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의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 공격에 41%씩 공격을 허용을 하면서 확실히 측면 수비의 약점을 드러낸 에버튼인데,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기준으로 토트넘 다음으로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22회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 바로 본머스이기 때문에 이 본머스 역시 에버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이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측면 쪽에서 세메뇨 선수를 비롯해서 테버니어, 시니스테라 같이 양질의 측면 자원을 많이 보유한 본머스이기 때문에 이 에버튼이 또다시 측면 수비 약점을 드러낸다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상대 전적을 보시면 에버튼이 홈에서만큼은 본머스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지만 7경기 기준으로 본머스 상대로는 2승 5패로 상당히 열세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 면에서도 본머스가 은근히 할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난 시즌에 이 에버튼이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대승을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 이 에버튼의 노장 측면 수비수인 애슐리 영 선수가 굉장히 무난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이끈 바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애슐리 영 선수 쪽에서 에버튼이 측면 수비 약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애슐리 영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최근에 강제로 휴식을 취하고 이번 경기 돌아오기 때문에 애슐리 영 선수가 은근히 본머스의 측면 공격을 잘 막아내줄 수 있다면 에버튼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은근히 있어 보입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전방 공격수 솔랑케 선수가 이적이 되면서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 면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3.98골 대비 실제 득점은 2골에 그치고 있는 본머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98골, 확실히 골 결정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머스 역시 이 솔랑케 선수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FC 포르투 출신의 공격수 에바니우송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 13골을 넣었던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이 에바니우송 선수가 은근히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머스의 강력한 측면 공격력과 에바니우송 선수의 활약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본머스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에버튼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그래도 에버튼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과 본머스가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내게 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받쳐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 지표를 보여드리면 에버튼 다음으로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공권 측면에서도 에버튼에게 은근히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지공 상황,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본머스가 좀 더 나은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번 경기는 노팅엄 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홈팀 노팅엄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리그컵 경기를 치렀는데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뉴캐슬과의 리그컵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다음에 이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당해서 리그컵에서는 탈락을 했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 번리와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컵에서는 승리를 맛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 최근에 1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양팀의 맞대결이 특징적인 것이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3번 연속 맞대결이 무승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팽팽했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승부를 깔고 가야 되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래도 제가 노팅엄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도 역습 한 방이 날카로운 팀이고, 이 노팅엄 역시 역습 한 방이 날카로운 팀인데, 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때 경기를 굉장히 못 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팅엄이 홈에서 작정하고 자신들의 컬러인 선수비 후 역습, 점유율을 내주고 경기를 하게 된다면 울버햄튼이 본의 아니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노팅엄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제가 노팅엄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더 점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은 올 시즌 세트피스 통계인데, 이 노팅엄이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1.75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세트피스 득점도 한 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벌써 2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팅엄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근소하게 노팅엄이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2경기 상대가 아스날, 첼시, 강팀들만 상대를 했기 때문에 이 노팅엄을 상대로는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특히나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번리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백업 공격수인 게데스 선수가 2골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게데스 선수가 선발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올 시즌 평균 점유율 통계인데, 오히려 울버햄튼이 43.3%로 노팅엄의 44.1%보다 근소하게 낮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울버햄튼이 상대한 두 팀이 바로 아스날, 첼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강팀들을 상대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점유율이 낮게 나온 거고, 사실상 울버햄튼이 좀 더 노팅엄보다는 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도적인 축구를 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노팅엄이 울버햄튼보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간다면 노팅엄의 장점인 역습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만약에 의외로 노팅엄이 자신들이 홈이라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다가는 오히려 울버햄튼이 자신들의 강점인 역습이 나오면서 울버햄튼에게도 승점 획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경기 뚜껑을 열어봐야 양상이 나오고 그 양상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팀의 최근 맞대결 성향 무승부를 베이스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올 시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노팅엄이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노팅엄을 최근 이끌고 있는 누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7년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울버햄튼을 이끈 바 있기 때문에 그 울버햄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 역시 이 노팅엄에게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맨시티의 경기인데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는데 이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9골로 노팅엄과 함께 역습 한방이 강력한 팀이었고,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았던 7실점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의 역습 한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바뀌면서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모예스 감독 시절에는 이렇게 점유율이 평균 40.5%로 세 번째로 낮은 점유율을 가져갔다면 이 신임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는 46.8%를 가져가면서 확실히 점유율이 올라온 모습이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역습만 하는 팀은 아니라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어떤 팀이든 간에 이 맨시티를 만나게 되면 이 맨시티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반강제적으로 상대팀은 선수비 후 역습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 아무리 로페테기 감독이 모예스 감독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웨스트햄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구조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웨스트햄의 역습 한방이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맨시티 상대로는 20경기에서 3무 17패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웨스트햄이라는 점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고, 제가 그래도 무승부의 가능성을 점쳤던 이유는 이 맨시티가 미드필더 코바치치 선수와 로드리 선수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두 선수가 모두 훈련을 소화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면 맨시티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두 선수 중에 한 명 아니면 두 선수 모두 선발로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맨시티가 고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웨스트햄이 역습 한방이 강력한 팀인데 중원에서 코바치치나 로드리 같이 1차 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패가 사라진다면 맨시티가 은근히 수비 뒷공간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로드리 선수가 빠져있을 때 이 미드필더 코바치치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이렇게 팀에서 경기당 태클 성공이 가장 많았던 코바치치이기 때문에 이 코바치치 선수 역시 직전 경기에서 부상 여파가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에 코바치치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맨시티도 웨스트햄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방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4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빌바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빌바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가르면서 빌바오 사이드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발렌시아와의 홈경기에서 1대0 꾸역승을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 상대로는 4경기에서 3승 1패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빌바오도 홈에서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되는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이 빌바오가 올 시즌 초반에 수비 쪽에서 부상 결장 자원이 많습니다. 주전 골키퍼 우나이 시몬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중앙 수비수 파레데스와 측면 수비수 유리 선수가 이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핵심 수비 자원들이 대거 빠져 있는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빌바오의 공격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니코 윌리엄스, 이냐키 윌리엄스, 이 윌리엄스 형제들이 리그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것 역시 상당히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뇰과의 홈경기에서 충격적인 0대0 무승부에 그치면서 이 통수를 한번 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에스파뇰전 통계인데 이 아틀레티코가 홈에서 무려 슈팅을 25개, 점유율을 62% 가져갔고 기대 득점 역시 2.47골로 상당히 높았지만 결과는 0대0 무승부, 골대를 굉장히 많이 때렸고 이 VAR로 인해서 골이 여러 번 취소가 된 불운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주중에 에스파뇰과의 홈경기에서는 골 결정력에 난조를 보이면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아틀레티코 쪽으로 가보는 이유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 빌바오의 발베르데 감독과의 상대전적 면에서 이 아틀레티코의 시메오네 감독이 좀 더 우세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바오를 이끌고 있는 발베르데 감독과의 상대전적 면에서 이 시메오네 감독이 12승 5무 6패로 승률이 나쁘지 않았고 이 시메오네 감독이 빌바오 상대로는 19승 4무 8패로 승률 역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누구보다 빌바오를 상대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감독이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훌리안 알바레즈 그리고 비아레알에서 영입을 한 세를로트 같이 이 공격 자원들이 풍부한 반면에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냐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 이 윌리엄스 형제가 부진한 데다가 공격수 구루세타 선수까지 최근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 면에서도 아틀레티코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에스파뇰처럼 확연하게 아틀레티코보다 체급이 낮으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할 때 오히려 아틀레티코가 어려운 경기를 할 경향이 있고 이 빌바오처럼 어느 정도 체급이 나오면서 라인을 위로 올리면서 아틀레티코와 어느 정도 맞불을 놔주는 팀을 상대를 할 때는 오히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효율적인 역습과 공격진의 퀄리티를 앞세워서 에스파뇰전보다 오히려 많은 골을 터뜨릴 수 있는 이 전술 상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5번 경기는 빌바오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에스파뇰 대 라요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저득점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라리가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3경기에서 1무 2패인데 그래도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꾸역꾸역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다만 라요와의 상대 전적은 최근에 1승 6패로 열세이기 때문에 라요가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전 중앙 수비수인 이 카브레라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서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에스파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 3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골 결정력이 아쉬운 에스파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값은 3.16골인데 득점은 0골에 그치고 있는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확실히 최전방 골 결정력, 마무리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라요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라리가에서 올 시즌 3번째로 뛰어난 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라요가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이 통계를 잘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이 3.16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대 득점은 1.899골로 이 기대 득점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 라요 역시 공격적인 축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평균 점유율을 비교해 봤을 때 라요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이 40%로 이 두 번째로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에스파뇰 역시 41.9%로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양 팀 모두 공격적인 팀이라기보다는 확실히 수비적인 밸런스를 중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요라는 팀도 팀 컬러를 살펴봤을 때 오히려 올 시즌에 소시에다드라는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고 직전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아쉽게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이 라요가 선제골을 넣었을 정도로 오히려 자신들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강팀들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데는 장점이 있는 라요이지만 헤타페 원정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것 같이 자신들과 체급이 비슷하면서 상대가 오히려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만나게 됐을 때는 이 득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승부로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의외로 라요가 에스파뇰이라는 체급이 어느 정도 비슷한 하위권 팀을 만난다는 점에서 에스파뇰이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과연 라요가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파뇰이 가르시아 골키퍼가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선방 7개를 보여주면서 무실점 경기를 했었고 이 에스파뇰이라는 팀이 지난 시즌 2부 리그 통계를 보시면 홈에서는 12승 8무 1패로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었을 정도로 에스파뇰 역시 홈발을 굉장히 세게 받는 팀이고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는 레반테 다음으로 무승부가 18번으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았던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무자비 면모와 홈발 그리고 골키퍼의 선방 능력을 고려한다면 제 아무리 최근에 라요가 경기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발렌시아 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이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최근 경기력은 비아레알이 좋기 때문에 현재 비아레알 쪽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한 가지 걸리는 통계가 최근 홈에서만큼은 발렌시아가 비아레알 상대로 9경기에서 8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가 친선 경기 포함해서는 비아레알 상대로 홈구장에서는 패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만큼은 비아레알 상대로 강력한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개막 이후에 3경기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고 특히나 6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실점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3경기에서 2승 1무 무패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 비아레알도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3경기에서 실점 6골로 발렌시아와 함께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바로 비아레알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실점감 역시 발렌시아의 5.9골 다음으로 비아레알이 4.9골로 많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 역시 수비가 상당히 흔들린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비아레알의 수비 불안감 그리고 발렌시아 특유의 홈발과 최근에 발렌시아가 홈에서는 비아레알 상대로 패한 적이 없다는 데이터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제가 비아레알 쪽으로 가는 이유는 확실히 공격력적인 측면에서는 비아레알이 발렌시아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3경기에서 8골로 득점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비아레알이고 최근에 공격수 단주마 선수가 3경기에서 2골을 넣은 데다가 이 비아레알을 최근에 이끌고 있는 감독이 이 마르셀리노라는 감독인데 과거에 2017년 그리고 2019년까지 발렌시아를 이끌었던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아레알의 마르셀리노 감독이 과거 발렌시아 감독 시절부터 4-4-2 포메이션에 굉장히 정통한 감독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현재 비아레알이 4-4-2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고 있고 발렌시아
발렌시아 역시 4-4-2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4-4-2 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도와 전술 운영 능력, 그리고 과거에 발렌시아를 이끌었었던 마르셀리노 감독이 부임을 하고 있는 비아레알이 발렌시아 원정에서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7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